1963년 서울의 가난한 산동네. 10살 난 애자의 어머니는 불행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 애자의 어린 동생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폐인이 된 아버지는 거리에서 객사하셨다. 홀로 남겨진 애자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기구하게 만난 첫 남편마저 급사한 지 18일 만에 발견됐다. 34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와 두 남동생을 오늘도 목매이게 찾고 있는 오애자 씨의 파란만장한 삶. 오늘 그녀를 만나본다. 오늘 이것이 인생이다의 주인공 오애자 씨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따뜻하게 맞으십시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 어머니하고 남동생들하고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4년? 예. 제가 예. 10살쯤 됐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헤어지신 건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마포에서 살 때인데요. 네. 아마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서 이렇게 엄마가 이제 집을 나가시고 네. 동생들 둘은 예. 저희가 잠깐 이제 고모 집에 갔는데 고모가 저기 파주소에다가 데려다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헤어지고. 예. 아 그러고는 끝이에요? 예, 그리고는 전혀 소식을 모르세요? 예, 많이 보고 싶으시죠? 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한 번도 가슴속에서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시죠. 예. 먼저 당시에 오혜자 씨가 그럼 왜 가족과 또 어떻게 헤어져야만 했는지 그 사연을 같이 좀 보시죠. 내 팔자! 내 팔자! 엄마. 애자야, 너 엄마 말 잘 들어. 나중에 혹시 엄마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엄마랑 헤어지게 되거든 말이야. 엄마 어디 가? 아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럼 엄마 찾는다고 신문에 내. 그럼 엄마가 열심히 신문 보고 있다가 찾아올게. 왜 엄마 어디 갔는데? 아니야, 엄마가 어딜 가? 우리 애자 놔두고 어딜 가? 누가 왜 울어? 누가 때렸어? 누가 그랬어? 너야? 도영아가 우리 엄마 도망갔다 그랬어. 뭐? 네가 봤어? 그래 봤다. 못 믿겠으면 니네 집에 가봐. 누나 같이 가. 매일 밤을 울던 엄만 집을 나갔다.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이별의 시작이었다. 누나 배고프다. 조금만 참어. 아빠 금방 오실 거야. 아빠 어디 갔어? 엄마 데리러. 엄마는 어디 갔는데? 나도 몰라.
창가 일어나. 엄마 저 아니야 들어가서 자자고. 일어나. 어찌지며 아빠 아니 내 새끼들 아니냐? 아 이놈들 이게 추운데 이렇게 밖에들 나와 있어? 아빠 엄마는? 자자자자 들어가서 밥 먹자. 아빠가 이 맛있는 고기 사왔다. 에? 자 들어가자. 아이고 내 새끼들. 자자 너희 들어가. 이게 보고라는 건데 아주 맛있는 고기다. 우리 이거 다 같이 먹고 그리고 아주 좋은 데 가는 거야. 어디? 좋은 데. 여기랑 아주 다른데. 왜? 먹지 마. 아버지 왜 그래? 애자야. 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랬다. 너네들이랑 같이 죽으려고. 그 이후로 아버지는 몸이 많이 아팠다. 늘 얼굴이 부었다 빠졌다 했고 자주 피를 토했다. 글쎄 애들 셋을 다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가 알아서 다 키운다니까. 아이고 애들 꼴을 좀 봐요. 저게 사람 새끼인지 돼지 새끼인지. 아이고 참. 오빠는 내가 좀 맡았으면 하는 생각이겠지만은 나도 내 식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에? 좋은 집에 가서 좋은 밥 먹고 살면은 애들도 좋고 오빠도 좋고 그렇지 뭘 그래. 글쎄 애들을 어디다 보내라는 거야 그래.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빠는 걱정하지 말고 저기 애자는 소견도 있고 하니까 오빠 수발도 들 겸 그냥 놔두고 밑에 애들 둘은 보냅시다. 죽으면 죽었지 난 그렇게 못해. 죽어도 다 같이 죽고 살아도 다 같이 사는 거야. 오빠 신발 똑바로 들 신었어? 넘어지지 않고 조심하라고. 자, 거기 가서는 고모한테 고모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누나. 고모 말 알아들었지? 거기서 고모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야. 응? 가자. 가자. 누나. 가자. 누나는 여자고 아내가.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 가자. 이리 와. 그게 내 동생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잘 가라, 잘 있으라. 그런 흔한 인사 한마디 못했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만 보면 동생들 생각이 났다. 혹시
어디서 저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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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동생들이라도 좀 같이 계셨으면 좋았을 것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들도 헤어져야만 했고 지금 그야말로 호롤단신이 되신 거네. 네. 그래도 11살 어린 나이에 그 아버님 돌아가신다는 걸 겪는다는 게 참으로, 그리고 혼자 하셨잖아요. 그때. 그 아버님 돌아가신 건 어떻게 아셨어요? 동대문 경찰서인지 파출소에서 이렇게 집으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확인하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땐 저밖에 없으니까요. 일단 가족이, 네. 아버지 가족이. 그래서 제가 거기를 확인하러 가니까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찍은 사진,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 그게 있더라고요. 돌아가셔가지고 감회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18일 만에 찾았는데 저는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어리다고요. 예.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얼굴을 못 봤는데 고모님이 그 얼굴을 보시더니 이미 벌써 얼굴이 상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그 동생하고 헤어지던 당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고모가 파출소에 데려갔는데 예. 이렇게 오랫동안 30여 년 넘게 못 만나리라고는 생각 못 하셨죠. 어릴 때니까 저는 그걸 뭐 그렇게 그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조차도 못 해본 것이고 예. 저희 때만 해도 그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죠. 예, 그랬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제 동생 나이 또래 된 애들 그지들이 있으면 얼굴을 확인을 해봐야 제가 집에 돌아가지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찾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보다는 혹시 제가 내 동생이 아닐까, 거지가 되었으면 어떡할까. 그게 걱정이 예, 되시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음. 쫓아가서 확인해 보게 되어지고 예. 예. 몇 살이었어요? 그럼 헤어질 때? 그때가 8살, 7살이었던 것 같아요. 예. 참 가까이 같이 놀러 다니고 예. 동네도 예. 그리고 다정하게 지내셨을 나이인데 그 떠날 때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세요? 그 동생들이 갈 때? 말할 수도 없죠. 뭐 그때는 제 동생들이 그 한마디 누나는 여자고안에 갈 거냐고 글쎄 말이에요. 그 예. 한마디 그 말이 음. 제가 그 어린 나이인데도 저 며칠은 밥을 못 먹었어요. 정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정이 다 풍지박산된 게 어머니가 도망을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생각해서 원망되진 않았어요. 이제 어릴 때 살기 힘들었을 때 혼자서요. 예. 굉장히 고달팠을 때는 이제 좀 엄마 원망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자식을 낳고 이렇게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엄마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예. 여자라는 걸 또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엄마라는 그 한마디 좀 불러보고 싶은 그 예. 마음에서 예. 우리 아이들도 나한테 엄마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마음 놓고 엄마라고 부르는 예. 엄마가 있는데. 근데 저는 에이, 참. 그 엄마라는 거 그거 불러보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한 번만이라도 좀 봤으면
한 번만이라도 좀 엄마를 좀 봤으면 한 간절한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찾으려고 지금까지. 오죽하면은 자식 길러보셔 알잖아요. 오죽하면 엄마의 자리를 떠나셨겠어요? 네? 어머니가 오죽하셨어요. 한 시도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또 오혜자 씨가 지금까지 어머니와 동생을 찾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동대문구에 위치한 남영도 파출소. 제 밑에 동생이 잔내비니까 34년 전 오혜자 씨가 동생들과 헤어진 그날, 고모는 우기와 창욱이를 이 파출소에 데리고 왔다고 한다. 이곳에서 동생들은 고아원이나 다른 어떤 곳으로 보내졌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그러나 그냥 강산이 3번 바뀌는 세월에 당시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해가지고 여기에 비치를 해놔요. 예. 근데 이 서류도 3년이 지나면은 다시 폐기 처분을 하게 돼요. 동생을 찾는 애자 씨의 걸음은 매번 이 파출소에서 끝나고 만다. 통보를 해주죠. 이제는 기억조차 힘든 어머니와 동생의 얼굴. 거리에 버려진 불황자들만 보면 동생들 생각에 마음 졸였는데 정말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오혜자 씨는 자꾸 마음만 급해진다. 그 외숙모네 집 가르쳐주고 가족 없이 내내 혼자였던 오혜자 씨가 이제 어머니로 모시는 사람이 있다. 30년 전 엄마 작은 그저 할아버지, 먹고 사는 것이 죄라며 막내 작은 조카들을 남에게 할아버지 맡겨야 이렇게 했던 고모. 자기가 74세 안타깝게 할머니가 된 소리를 고모는 써갖고 이제 그때 애자 씨의 유일한 혈육이다. 만나면 늘 같은 얘기건만 애자 씨는 매번 눈물이 앞선다. 편지 써가지고 보냈는데 헤어진 조카들을 다시 만나기까지 고모의 마음 또한 편할 날이 있을까. 아유 내가 널 붙잡고 울고 야 널 왜 이렇게 보냐 내가 널 볼 수가 없구나고 나 울지 뭐요. 보니까 고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네. 사실 고모님이 동생들을 파출소로 그때 보내신 거잖아요. 원망스럽지 않으셨어요? 저희 고모님이요? 고모님, 예. 예, 그때 애들이 넷이나 되니까 저희들까지 맡아서 기르시기는 또 힘들으셨겠죠. 뭐 예. 잘 사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살기들 힘들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아마 어쩔 수 없이 조카들도 갔다가 이렇게 맡기게 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고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때 확인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고모님 생각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고모님도 그 당시에는 살기가 너무 바쁘니까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금방 만날 수 있을 거다만 그렇게만 생각을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다 예. 세월이 넘어갔고 동생분들이 살아계시면 이제 40이 넘었어요. 그렇죠? 또 어머님도 이제 한 64, 5 되셨는데 저는 그 어렸을 때 엄마의 모습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면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도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엄마의 어렸을 때 모습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 있고 네. 동생들 역시도 그 어릴 때 헤어진 모습 그 모습이 내 속에 남아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엄마라고 정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불러보고 싶은 세상에 이렇게 그래도 혈육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 네. 저희가 지난 이것이 인생이다 시간에 오혜자 씨의 가족을 찾는 사연을 보내드렸습니다. 예. 그때 몇 분께서 이제 그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본인은 아니셨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과 예. 비슷하다 하는 제보를 주셨습니다. 같이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침착하게 좀 지켜봐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예. 지난 11일 어머니와 동생들을 찾는 오혜자 씨의 사연이 방송된 후 몇 건의 관련 제보가 있었다. 그 가운데 오혜자 씨의 막내 동생 김창욱과 관련된 연락이 있었고 제작진은 즉각 확인 작업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일단 이곳에서 김창욱이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봉원동에 위치한 봉원사. 우리는 제보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다. 월타 스님. 그의 속명은 김창욱. 저는 어려서 그 성동역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모네 집이.
그래서 그 우리 삼남매를 그 아버지가 고모네 집에다가 맡기셨는데 그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매일 이렇게 그 약줄 드시고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그 좀 우리가 좀 어렵고 어렸을 적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고 그래서 형하고 나하고 그냥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버지 이름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김병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 이름과 또 형 이름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있었고. 월타 스님은 67살에 이곳 봉원사에 들어왔다고 한다. 갈 곳 없이 거리를 떠돌다가 생각난 곳이 바로 엄마가 그를 업고 다녔던 절이었다. 행자 일을 하면서 그는 7살 나이에 승무를 배웠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출가를 했다. 무형문화재 범패 분야의 이수자가 된 월타 스님. 비록 출가한 몸이지만 어릴 때 헤어진 가족을 기다려왔다. 아무리 그 출가한 그 수도자라고 그래도 그 어떤 그 마음에서 끌리는 그런 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참 여러모로 아까도 말을 했지만 생각도 많이 하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찾느라고 시간 나는 대로 애도 좀 쓰고 그랬습니다. 진짜 만나서 글쎄 말로는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얼굴을 봐서는 어떠세요 지금? 동생 저희가 뵙기에는 예. 모습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시기도 하고. 예. 예. 어떻게 동생 김창욱 씨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저기 얼굴 모습이 정말 저랑 닮은 것 같아요. 만나보고 싶으시죠? 예. 예? 확인을 만나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예. 한번 누님을 직접 뵈러 김창욱 씨가 지금 스튜디오에 어머. 나오셨습니다. 예. 조금 저 차분하게요. 예. 너무 이 34년 만에 지금 오누이의 상봉입니다. 저희가 김창욱 씨를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나와주십시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좀 가까이 오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닮은 것도 같고. 말씀 좀 나눠보세요. 좀 앉아보세요. 예, 아직은 앉아보세요. 어디서 살았어요? 서강에서 내가 살고 엄마는 그 남대문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했죠. 야채 장사. 그리고 그 형하고 누나하고 나하고 셋이 이제 그 성동역 부근에 그 고모네 집에 그 어려서 그거는 맡긴 맞아. 기억이 나고. 아버지 성함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 아버지가 김병주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때 학교 다녔어요? 나는 안 다니고 예. 누나하고 예. 형은 다녔어요. 예, 서강국민학교를. 예. 형님 성함이 김우기요. 예. 성함도 막. 맞았어요. 그리고 맞는 것 같아. 저기 형님한테서 들은 누님 기억 나는 거 있으십니까? 글쎄. 누님은 한 분이셨대요? 예. 예. 그건 이제 그 그 제 기억으로 이제 알고 이제 삼남매고 제일 예. 위가 이제 누님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형 그다음에 난데 서로 지금 기억들을 짜맞추시도록 더듬으시느라고. 저희가 기다렸는데 예. 사실은 34년 만에 만나신 혈육이십니다. 예. 얼마나 목매 찼던 동생이시고 또 만나고 싶은 누님이시겠어요. 지금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참 그 같은 하늘 아래서 동생이 건강하게 살아 계시기에 만나시죠.
누님 말씀이 맞으셨어요. 훌륭하게 잘하셨죠, 동생분께서. 할머니가 조금 더 우세요. 우기는 어떻게 됐어? 장가를 갔어? 결혼했어? 잘 살아요. 식구들 아무도 안 나왔어. 내가 얼마나 얼마나 정말 말도 못해. 잘못됐으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네. 자, 그만 우시오. 그동안에 어떻게 엄마만 만나면 좋겠다. 어머니 만나시겠 그럼요. 돼야죠. 나도 눈물이 나네 자꾸. 현영 뭐라고 반가우시죠? 말할 수도 반가우시죠? 네. 없어요. 정말 안 헤어져 본 사람은 예.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는 밑에 동생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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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려서부터 내가 엄마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예. 엄마가 예. 안 계실 때 내가 막 때려주기도 하고 예. 네. 그리고 참 훌륭하게 잘 성장을 하셔서요. 예. 그 지금은 스님이 그 아주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름이 높으신 분입니다. 예. 그 무형문화재 이수자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좀 문득 누님 생각나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그 같이 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성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 혈육을 만나면은 같은 공통 분모가 없는데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하고는 생각을 막연히 저 혼자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냥 네. 두 손 마주 잡고 있기만 해도 그냥 좋군요. 예. 그러시죠. 예. 잘 만나셨습니다. 그 물론 이제 스님도 그러시고 또 그 후에 형님도 어렵게 세월을 지내오셨습니다만 지난 34년 세월 정말 누님이 간절하게 동생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예. 살아오신 세월 함께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옛 동네를 헤매며 무작정 동생들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래서 우기랑 창욱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그 파출소에 갖다 맡기고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글쎄 나도 가보려고는 했는데 고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얘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니? 나도 그 뒤로 후회 안 한 건 아니다만 우선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해? 고모를 만난 후 난 고종 오빠네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때 내 나이 20. 동네의 남자들이 한 번은 쳐다보는 다 자란 처녀였다. 애자씨, 왜 이래요? 애자씨, 이건 나요. 왜 이러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서 그럽니다. 잠깐이면 된다니까요. 전 할 말 없어요. 이거 놓으세요. 애자씨! 미치겠다 진짜.
왜 그러는데 또? 아니 무슨 놈의 여자가 말 한마디 못 붙여보게 찬바람이 쌩쌩 도니. 애자씨 얘기하는 거냐? 지까짓 게 그래 봤자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나한테 매달리게 해줄 수도 있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 여자가 순진해서 그런 것 같아. 너 임마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마 그 여자한테. 두고 봐. 내 이대로 물러나면 사람이 아니야. 나 원망하지 마라. 네가 한 번만 만나줬어도 내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뭐 먹을 거라도 좀 사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아, 그만 울어. 어디 초상 났냐? 내가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 에이. 그런 일이 있고 보름을 그 방에 갇혀 지냈다. 난 죽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인생은 그렇게 흘러갔다. 아이들이 셋이나 태어났고 남편의 수입은 먹고 살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드디어 나에게도 가족이 생겼고 안정과 평화가 이제 오세요? 찾아오는 듯했다. 애들은? 다 방에 있어요. 저녁 차려야죠. 그보다도 잠깐만. 왜요? 이리 와서 앉아보라니까. 이게 뭐예요? 풀어봐. 당신 거야. 마음에 들어? 어디서 났어요? 나긴 어디서 나. 내가 당신 주려고 샀지. 당신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선물을 다 사고. 내가 당신 호강시켜준다고 그랬잖아. 나 당신한텐 늘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 내가 당신 정말 죽을 때까지 잘해줄 거야. 웬일이래요. 또 나가시게요? 잠깐 나갔다가 금방 올게. 그때 보았던 남편의 미소. 결혼해서 처음 보는 그런 따뜻한 웃음이었다. 어디 가세요? 가지
남편이 나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근 2주일은 됐어요. 잠깐 외출한다고 나가서는. 어떻게 나와요? 어디 있대요? 걱정 마. 곧 연락이 올 테니. 곧이요? 그래. 오늘 내일 중에 남편 있는 데서 연락이 와. 갑작스런 남편의 실종. 또 어떤 운명이 날 기다리고 있는 건지 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네? 교통사고입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많이 울었어. 남자답지 못. 여보! 여보! 갑자기 오나 봐. 아니야 이건 너마저 이럴 순 없어. 그토록 간절했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고 좀 살 즈음에서 남편이 돌아가셨네요. 이제 제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네. 이게 피가 멈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들면서 예. 이게 말이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 말이 모아지질 않고 반벙어리 말이 예. 나오더라고요. 예. 말이요. 너무 저기 하니까. 충격에 사람이 실어 정도 되고. 예.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그 경찰서에 저희 시아주버님이랑 같이 경찰서에 가서 그 사진 확인을 하는데 분명히 맞더라고요. 예. 정말 다시 또 이제 그런 이제 고통 속에서 이제 애들을 잘 기르는 것밖에는 나에게는 남은 것이 없다는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예. 제가 재가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걸 데리고. 하면서 정말 저 나름대로는 아버지 없는 자식, 부모 없이 길렀다는 그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예. 정말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하게 우리 애들이 진열장 문을 열고 빵 하나를 자기 손으로 엄마 허락 없이 꺼내 먹지를 못했어요. 어렸을 예. 때. 아이들 이제 혼자서 키우시기까지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 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제 오혜자 씨가 또 새로운 생활을 맡게 되시는지 함께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아줌마, 내가 이 집 빵을 먹고 탈이 나간 것 같은데. 네? 먹고 취한 것 같다고. 그럼 이 집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소화제 드시면 되겠네요. 아, 무슨 말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나? 그럼 내 이 배 좀 만져봐요. 왜 이러세요? 자꾸 그럼 사람 부르겠어요. 어이구, 겁나게 왜 이러시나? 여보세요? 배달이요? 배달은 안 돼요. 이 아저씨들 봐. 여기가 무슨 티켓 다방인 줄 알아요? 어쨌든 안 되니까 끊어요. 아저씨, 바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가주세요. 그럼 내가 안 바쁠 아이 때 셋을 데리고 혼자 다시 오리다. 산다는 건 만만한 게 아니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혼자 사는 여자에게 보내는 주변 남자들의 호기심 섞인 끈끈한 눈길이었다.
죽은 남편의 친구. 난 그를 몇 년에 걸쳐 3번을 만났다. 참으로 이상한 우연이었다. 만섭일은 참 안 됐습니다. 어쩌겠어요. 제가 박복해서 그런 건데. 혹시 재혼 안 하십니까? 애가 셋이나 딸린 여자하고 누가 결혼하겠어요. 저도 애가 셋인데요, 뭐. 서로가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한다면요. 네 애 셋에 그 남자애들 셋? 애 6을 키우겠단 말이야? 내가 그러기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애들도 아직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고. 난 반대다 얘. 왜 고생을 사서 하니? 제가를 하겠다면야 말릴 일이 아니지만 왜 하필 그런 남자야? 얘, 난 뭐 이빨 청춘 처녀니? 너 언제 왔니?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집이 엉망이라서. 안주인 없는 집이 다 그렇죠 뭐. 아빠. 들어오십시오. 귀한 손님 초대해놓고 집안꼴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엄만 여태까진 이들을 남들 못지않게 잘 키우려고 했어. 엄마라는 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자기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주는 사람이야. 세상에 엄마라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그런 엄마가 없는 아이들도 있어. 난 그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돼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먼 곳만 보네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아빠! 깨끗하지? 아줌마가 사줬어. 머리도 빗겨줬어. 어떻게 된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아이들에겐 엄마가 필요해요. 저 같은 엄마가요.
언제나 사랑할 텐데. 엄두도 안 날 일을 하셨어요. 그래. 식구가 몇이신 거예요, 그럼 다? 8 식구예요. 아, 네. 참, 8 식구가 되셨어요. 예. 근데 두 분 만나신 인연이 참 특이하시네요. 예, 네. 네, 이제 동대문동장 거기를 갔다 오는데 네. 그 차를 탔는데 우연히 이제 지금 저희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전에 저희 애기 아빠랑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는 예. 직업이 그게 아니었었는데 버스 운전을 하려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네. 이게 우연히 이제 버스를 타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더라고요. 어허. 또 어느 날 우리 시댁에 그 가다 보니까 또 버스에서 또 만났어요. 한 2년인가 뒤에. 예. 그때 이제 애들 엄마가 없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셨고. 예, 예. 알게 됐어요. 예. 세 번째도 또 버스에서 만났어요. 한 얼마 뒤에 한참 뒤에. 예.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좀 그 같이 살면 어떠냐.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죠. 그러시죠. 생각도 전혀 안 해봤었고 또 우리 애들이 일단은 커가는 가정이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짝다치더라도 우리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문제더라고요. 예. 우선은 생각에. 따님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예, 같은데. 걔하고 우리 큰아들하고요. 둘이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이들을 설명을 해주고 예. 엄마가 없으니 불쌍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랑을 베푼다는 게 무엇이겠느냐.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않느냐. 너희들이 정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일단은 설득을 해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이 들었나 봐요. 그래 아이들이 이제 승낙을 했어요. 예. 승낙을 해서 그의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예. 이제 제가 이제 애들을 다 데려오고요. 아이들 괜찮고요, 이제. 다행히도 잘 순순히 따라줬어요. 남편도 많이 변하셨을 것 같아. 결혼 후에 어떤 분인가가 궁금한데 저희가 남편 예, 많이 어떤 분인가 달라지셨어요, 결혼하시고? 좀, 좀 만나보죠. 많이 달라졌어요. 예. 10년 넘게 운전대를 잡은 권준 씨가 바로 오혜자 씨의 남편이다. 각각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던 그들이 만난 곳은 바로 그의 버스 안이었다. 저는 일단 술 담배를 아주 멀리 했다는 거 하고 우선 내 이제 또 건강이 좋아졌고 아이들이 일단은 혼자 생활할 때보다는 티 없이 맑고 또 학교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잘 엄마한테도 잘 해요. 두 가정이 만나 하나가 된 지 7년. 8식구의 가장인 그는 아내가 자랑스럽기만 하다. 여장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장부고 모든 면에서 참 이 차로 따지면 유달작용을 한다는 그런 게 표현이 맞겠죠. 모든 면에서 그때그때 잘 소화 잘하고 시키고 참 잘해요.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생에 다 한다 그러더라도 집사람은 계속 사랑하죠. 남편께서는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혜자 씨는 어떤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죠? 사랑하니까 예. 또 사는 거고 사랑으로 뭐 되게 모든 게 다 감싸지는 거니까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힘들었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저 마음 하나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 하나가 네. 예,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예. 뭐 여러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엄마 자리라는 어머니의 자리, 어머니의 사랑이 그거는 참으로 큽니다. 엄마라고 하는 이게 그냥 보통 그냥 말로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엄마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강하고 너무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물론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엄마의 자리가 얼마나 저희들도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저희 가정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형제들도 헤어지지도 않고 참 정말 이렇게
잘 지냈을 텐데. 여섯 남매가 엄마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근데 저희 오해자 씨는 엄마를 만나셔야 되는데 예. 동생 만나시니까 더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예, 이제 엄마만 만나면 이제 소중한 이 동생을 만나시죠. 예, 너무너무 반갑고요. 말할 제 생에서 어쩌면 최고의 기쁨이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동생분은 누님 살아오신 거 보시니까 쭉 보고 어떠세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지금. 손을 꼭 잡고는. 자손들 이렇게 많이 잘 키우시고 또 그렇게 아픈 고통들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렇게 살아오셨다는 게 참 기쁘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들 고마우신 일이지요. 그 어머니가 엄마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요. 이제. 사실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어려운 중에서도 오해자 씨도. 근데 가족이 없이 사실은 사신 거예요. 또 어머님은. 어머님께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머님께 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께 어려운 세월 지내오신 어머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엄마, 제가 엄마하고 그 엄마가 나가시고 난 뒤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동생들과도 헤어져서 이제 오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창욱이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이제 엄마만 만나면 다 만나는 건데 엄마 어디 계신지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한번 가족이라고 한번 모여보고 싶어요. 엄마 꼭 어디 계시는지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날 이제 오해자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만나시다 어디 계십니까? 김애자 씨입니다. 원래 성씨는 김씨시고 연락하셔서 꼭 좀 만나실 수 있으면 바라고. 사실은 이 어려운 중에 살아오시면서도 오늘 저희가 아주 이 좋은 축복이 가득한 성탄의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늘 사랑에 굶주렸으면서도 지금 오해자 씨와 그 동생분도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한 분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 되셨고, 그래서 저희가 아주 더없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고 꼭 가족들이 함께 좀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처님의 자비나 예수님의 사랑이나 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아주 좋은 덕목인 것 같습니다. 차분한 아마 가족과 함께 성탄을 보내시는 분들이요,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께 사랑도 함께 나누고 축복도 받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